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미니 컨퍼런스 신청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니 컨퍼런스 신청은 이제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 영상 댓글에 올려놓겠습니다. 거기 보시고 신청 방식은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지역, 뭐 어디 지역에 사시는지 그 정도만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요. 한 3, 40명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해서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니 컨퍼런스의 주된 그런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강의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길렀던 그 영재 학생, 현재 서울대학교 학생인데요. 영재 학생이 나와서 자기의 과거에 관한 얘기, 이런 얘기 잠깐 하고, 그리고 엄마들 Q&A를 주로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Q&A 준비하셨다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도 해드리고 또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요. 제 생각으로는 총 시간은 한 1시간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재성입니다. 영재성 그러면 대개가 검사를 통해서, 주로 뭐 웩슬러 지능 검사 같은 걸 통해서 영재성을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하려면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시간적, 경제적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냥 개략적으로 집에서 엄마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재성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런 한 3가지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많은 논문과 연구의 어떤 결과들을 종합해서 보니까 이 3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수하다, 영재성을 보인다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바로 언어 습득 능력입니다. 언어 습득 능력이에요. 언어 습득이 얼마나 빠르냐, 다 비슷한 연령의 아이들보다 얼마나 수준이 높은가, 그런 거를 우리가 눈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 영재 아이들을 보면요, 어릴 때 언어 습득을 되게 빨리 했습니다. 빨리,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했다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크게 한 3가지가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어휘력을 얼마나, 예를 들면은 7살이면 7살, 8살이면 8살 이 아이들이 어휘력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얘기죠. 어휘력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가 하는 그런 얘기고요. 둘째는 언어 이해력입니다. 언어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영재 아이들 보면은 책을 읽는 것도 굉장히 엄마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빨리 책을 읽고요. 그리고 언어도 빨리빨리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한다는 얘기는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책을 많이 본 경우가 우수한 거죠. 그러나 또 이 언어 문제는 책만 많이 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책을 봄과 동시에 경험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밖에 경험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언어 추론 능력입니다. 언어 추론 능력. 언어 추론이라는 게 뭐냐면, 언어를 가지고 새로운 어떤 것을 찾아내는 걸 언어 추론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동물을 많이 보잖아요. 사자도 보고 호랑이도 보고 그다음에 캥거루도 이렇게 그림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호랑이, 사자, 캥거루, 다람쥐 이런 동물들을 보면은 이 동물들을 가지고 이 동물들이 어디에서 살지? 나무 위에서 사나? 아니면은 땅에서 사나? 아니면 물속에서 사나? 이런 거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호랑이하고 이 사자가 누가 더 힘이 셀까? 다람쥐하고 만약에 사자가 달리기를 한다면 누가 더 빨리 갈까? 이런 생각을 해내는 그 힘이 바로 추론 능력이에요. 추론 능력. 우리가 그 단순한 언어만 가지고, 그 언어를 가지고 그냥 언어, 사자, 호랑이 뭐 이렇게 생겼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발전해 나가는 능력을 추론 능력이라고 그래요. 이 추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바로
지식을 확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어 습득을 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어요. 보통 엄마들은 언어 습득 그러면 그냥 어휘력을 많이 가진 아이를 똑똑한 아이다. 어휘력이 높은 아이들이 언어를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어휘력. 그다음에 언어를 이해하는 거, 이해하는 능력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언어 추론 능력. 이 세 가지를 언어 습득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 습득 능력을 보면은 바로 이 아이가 굉장히 똑똑한 아이다. 그렇지 않은 아이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재성 두 번째는요, 사물과 언어의 변별력입니다. 사물, 특히 사물을 변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언어도 변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사물과 언어를 변별한다고 하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차이를 아는 겁니다. 변별, 차이를 아는 거예요. 다름을 아는 것이죠. 같음과 다름. 뭐 이거 똑같은 건데 이건 같은데 이건 다른데 여러분들 아주 쉽게 아는 게 아이들이 아는 건 색깔이잖아요. 이건 노란색이고 이건 빨간색이고 이렇게 색깔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크기예요. 크기. 이거는 크고 이거는 작다. 이거는 길다, 짧다. 이런 식으로 기초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거를 놓고도 이거는 사실은 이게 더 길고 이게 더 뭐하다. 그러면 자, 짧은데 무게는 어떨까? 보면은 짧은데도 무게가 더 나가는 게 있잖아요. 이런 차이. 그러니까 무조건 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길기도 하고 무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인지를 할 때 차원이라고 그러는데 차원. 그래서 이 변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개의 차원만 볼 때는 길이라고 하는 하나의 차원만 있지만 길이 말고 무게라고 하는 차원이 또 있죠. 무게라는 차원. 길이와 무게라는 차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색깔이라는 차원도 있어요. 차원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를 안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눈으로 쉽게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차이도 있지만 눈으로 잘 확인이 안 되는 차이도 있어요. 여러분들 눈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어이구 이거는 되게 무겁고 저거는 가볍네 이런 거 있죠. 이게 바로 차이에 관한 문제. 차이는 1차원적인 차이가 있고 2차원적인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금방 알아차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빨리 알아차리는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이죠. 이렇게 차이를 잘 아는 거. 그래서 엄마들이 집에서 만약에 그 우수한 아이를 키울 때 이 차이를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이 개는 차이가 뭐가 있지? 이 두 개는 차이가 뭐가 있지?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사물의 차이만 있는 게 아니고 언어의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언어도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눈으로 구체적으로 볼 수 있거나 만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는 그런 개념들, 대상이 있는 그런 용어들, 이런 용어들은 사실은 뭐 이렇게 금방 우리가 차이를 알 수가 있지만 조금 대상이 없는 그런 언어들도 많거든요. 대상이 없는 언어. 대상이 없는 언어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런 대상이 없는 언어들은 사실 우리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따뜻함 이런 거 사실 참 대상을 만들기 어렵죠. 포근함. 자, 따뜻함과 포근함이 어떻게 다르지? 굉장히 말하기 어려워요. 어른들도 어려워요. 아이들 그런 거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자, 따뜻함과 포근함 비슷해 보여요. 자, 따뜻함과 차가움. 그러면 이거는 뭐 쉽게 말할 수 있겠죠. 쉽게 구분할 수가 있지만 따뜻함과 포근함이에요. 그럼 이 두 개는 어떻게 다르지? 이런 거를 아이들이 빨리빨리 알아내는 능력을 가지면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똑똑한 아이들. 그 다음에는요, 변별력 두 번째는 속성 파악 능력입니다. 속성 파악 능력. 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말해요. 특징. 예를 들면은 새라 그러면 날개가 있고요, 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리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새는 뭐 일단 날개가 있어야 되고 날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날개는 있는데 날지 못하는 새도 있거든요. 뭐냐? 타조입니다. 타조. 날개는 달렸는데 날아가지 못해요. 몸이 너무 무거워요. 날아가지 못해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속성인데 재밌는 속성들이에요.
이런 속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자, 새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지? 새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 들어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속성들이 뭐지? 이런 걸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죠. 자, 쥐라고 하는 거 있는데 쥐는요, 쥐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엄마들은 아마 그냥 우리 한국에 있는 쥐만 생각하겠지만 쥐는요, 전 세계적으로 크기도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모양도 약간씩 달라요. 또 원숭이도 그래요. 원숭이도요, 인도에 있는 원숭이와 그 다음에 무슨 뭐 태국에 있는 원숭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원숭이가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털의 길이도 다르고 달라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우리가 속성이라는 것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속성을 빨리빨리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재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물과 언어를 변별해내는 것 중에는 차이를 아는 것과 속성을 파악하는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얘가 속성을 굉장히 빨리빨리 파악을 하네. 차이를 빨리빨리 아네. 이 차이를 구분을 잘하네. 그런 것들이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세 번째는 집중력이에요. 먼저 집중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집중을 오래 하느냐는 거죠. 누구나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집중을 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집중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아이는 집중을 막 하는데 5분도 못해. 어릴수록 사실은 짧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올라갈수록 집중 시간이 길어지지만 유치원생은 비교적 짧아요. 그런데 유치원 다니는 유아 영재들을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요, 집중 시간이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 유치원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깁니다. 초등학생 수준으로 집중 시간이 길어요. 이 집중 시간이 긴다는 것은 우리가 엄마들이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눈으로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아이가 영재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집중 시간이 길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 집중의 강도입니다. 얼마나 아주 인텐시브하다 그러거든요. 인텐시브하다, 강하다는 것이죠. 얼마나 강하게 집중을 하느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이가 막 책을 읽거나 아이가 뭐를 만들거나 그럴 때 엄마가 옆에서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불러도. 왜? 너무나 집중하고 몰입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집에서 많이 있잖아요. 그런 집중도가 강하면, 이 강도가 강할수록 사실은 우리가 영재성을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집중의 끝인데요, 완성도입니다. 완성도. 뭔가를 할 때 끝까지 완성을 해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을 읽어도 막 집중해서 읽는데 중간에 읽다 그만두고, 그만두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한 스토리를 끝까지 읽어내는 힘이죠. 끝까지 읽어내는 거. 이야기를 읽어도 끝까지. 무슨 우리가 뭐 전래동화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 홍지와 팥쥐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전래동화가 있는데 그런 전래동화를 쭉 끝까지 보는 거. 그 다음에 뭐 서양의 여러 가지 동화들도 있잖아요. 서양의 동화들 끝까지 보는 거. 여러분들 해리포터 같은 거는 굉장히 길잖아요. 굉장히 긴데 그를 끝까지 보려고 하는 힘. 이런 것이 바로 우리는 영재성을 보이는 것이에요. 영재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하는데 대부분 중간에 그쳐요. 가다가 처음에는 조금 출발은 비슷하게 했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눈으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영재성 세 가지를 제가 오늘 압축해서 제가 많은 그 논문들, 한국과 미국의 논문들을 종합 분석해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우리가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영재성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첫째는 언어 습득 능력입니다. 언어 습득 능력. 그래서 여기에는 어휘력이 들어가고요, 언어 이해력이 들어가고요, 언어 추론 능력이 들어갑니다. 어휘력, 언어 이해력, 언어 추론. 두 번째는 사물과 언어의 변별력입니다. 변별력. 변별력은 첫째 차이를 아는 능력입니다. 차이, 다름을 아는 능력이고요. 둘째는 속성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속성이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속성은 어떤 그 사물이나 어떤 뭐 우리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말해요. 특징, 그것의 특징.
특징을 말한다. 속성을 파악하는 능력이고요. 세 번째는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집중력은 첫째는 집중의 시간, 둘째는 집중의 강도, 세 번째는 집중의 완성력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재성, 그래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저희 그 연구소, 제가 잠실에 영재교육연구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연구소에 찾아오셔서 상담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도 나눠서 굉장히 저도 반갑기도 하고요. 유튜브를 보시고 전화도 주시고 상담 요청도 해주시고 그래서 아주 반갑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니 컨퍼런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내용에 관해서 오늘 그 영상의 댓글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길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